자,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중간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할 것들을 얘기하고 1.2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우리 개강한 지 2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보충해서 할 말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논리적 동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두 명제가 있어서 두 명제의 모양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같다는 거죠. 논리적인 의미가 같다. 즉 어떤 얘기냐면 그것의 논리값, 진리값이 같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논리적 동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우리가 양쪽 화살표를 쓰기도 하고 세 줄짜리 등호 기호를 쓰기도 하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 실수에서도 성립했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A와 B가 있다고 하면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은 실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인 거고, 결합 법칙. 실수에 대해서 결합 법칙은 덧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개의 덧셈을 한다. 그러면 어떤 값을 2개를 먼저 더하든지 계산 결과는 같다. 이런 게 결합 법칙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이 논리식에서도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는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 분배 법칙도 봤고요. 드모르간의 법칙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식에서 이제 성립하는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로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 자, P, 5월 Q하고 5월 R. 자, 이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P, 5월 Q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하고 R과의 5월 값, 그러니까 5월이니까 논리 합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한다라는 뜻인데, 이 값은 결과적으로 무엇과 같냐면 P 5월, Q 5월 R. 즉 여기서는 Q 5월 R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과 P와의 논리합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이 두 개의 값은 같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실수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는 것과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A 플러스 B를 먼저 하느냐, B 플러스 C를 먼저 하느냐, 이것이 결국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실수의 성질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이것이 이제 논리에서의 결합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진리표 작성하면 서로 같다, 논리적으로 동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각각의 값들을 여러분이 진리표 작성해서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결합 법칙 중에서 이번에는 논리 곱에 대해서 P and Q하고 and R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합 법칙이니까 어떤 성질일까요? 지금 P and Q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값과 R과의 논리 곱을 생각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랑 같냐면 이번엔 Q and R을 먼저 보고 그리고 P와의 논리 곱을 생각하자. 그래서 이렇게 Q and R을 먼저 계산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 동치가 된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진리표 작성해봤죠. 여러분은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우리가 P, 5월, Q, and R.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분배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로 우리는 이것을 마치 집합연산에서 우리가 분배 법칙 썼던 것처럼 비슷한 논리로 전개가 되더라. 값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봤을 때는 P, 5월 Q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P, 5월 R이 되고 그 중간에 누가 연결한다? 이
논리 곱으로서 연결이 된다. 이게 분배 법칙 첫 번째. 자, 그리고 이번에는 P and Q or R.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P and Q하고 P and R하고 이렇게 분배가 각각 되고 나머지 중간 연결은 5월로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동치기호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진리표를 작성했을 때 논리값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 동치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였냐면 not P and Q하고 동치인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P에다가 not 부정을 취하면 not P가 되죠. 그리고 and라고 하는 연산자에 not 부정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and라고 하는 이 논리곱 연산자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의 의미와 같죠. 그래서 교집합의 의미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연산에서 여집합의 개념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월 연산자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not Q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드모르간의 법칙, 이 지금 두 식이 논리적 동치다라고 하는 것이 드모르간 법칙이고, 자, 그렇다면 P, 5월 Q에 부정을 하면, 전체 부정을 하면 이렇게 다 정리했을 때 not P and not Q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진리표 작성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흡수 법칙이라는 거를 추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흡수 법칙은 뭐냐면 P, 5월 P and Q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P가 된다라는 성질이에요. 자, 흡수 법칙 첫 번째인데,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P하고 Q라는 두 개의 명제가 있으니까 P가 true거나 false거나,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P가 true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써볼게요. true인 명제, 5월 true인 명제, 그리고 and Q. 좌변항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Q라고 하는 값도 역시 true거나 false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자, P가 true인데 Q가 true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true and true 명제가 되니까 괄호 안에 이 값은 뭐가 되냐면 true 명제가 되죠. 참인 명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또 true인 명제를 논리합으로 연결했으니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true인 명제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Q가 false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P는 true고 Q가 false인 경우, 그러면 T가 true고 Q가 false니까 and 연산자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죠.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가 false가 되는데,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true 연산자, 그 다음에 false 두 개를 5월 연산으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둘 중에 하나가 true니까 true가 되겠죠. 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P가 true인데 Q가 true거나 false이거나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true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논리적 동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명제랑 항상 논리적 동치다? P가 갖는 이 T라고 하는 진리값과 항상 같으니까 P와 동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P와 동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P가 false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P가 false라면 지금 어떤 형태냐면 false, 5월, false 연산, and Q의 형태가 되는 건데 Q라고 하는 것은 true거나 false이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또 따져보자. 자,
false하고 true하고 and 연산자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false죠. 네, false가 5월로 연결되어 있으니 false 5월 false면 false겠죠. 자, 그 다음에 Q가 false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alse and false니까 false 명제가 돼요. 그죠? 거기에 또 false를 5월 연산자로 연결하면 false 5월 false. 그래서 따라서 false가 되네요. 그러니까 Q라는 명제가 true거나 false이거나 상관없이 P라고 하는 명제의 논리값과 전체 논리값이 일치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이 명제는 P와 Q의 모든 경우를 따져봤을 때 P라고 하는 이 명제랑 논리값이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동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명제를 보면 P, 5월, Q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 그 값을 P와 AND 연산자로 엮었을 때 결과적으로 P 연산자의 논리값과 같더라. 자, 진리값과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P가 true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P가 true이고 Q가 true인 경우 그때 Q가 false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P가 true인데 Q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주어진 연산은 true 연산 and, true 연산 5월, false 연산. 아니죠. true 연산이죠.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true 5월 true니까 true고, true and true니까 true 연산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P가 true고, Q가 F다. 자, 그럼 이 연산은 뭔가요? true, 5월, false. 5월 연산은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true다. 그러니까 true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true, 참하고 참을 연결했을 때 and 연산자 하면 동시에 true니까 결과값도 true가 된다. 자, 그래서 P가 true인데 어쨌거나 모든 값이 참인 명제가 되더라. Q가 T거나 F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P랑 항상 논리값이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P가 false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Q가 true거나 false이거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자, 어떻게 되죠? false인 거랑 P가 false고 5월 Q는 true 이렇게 생각해주면 자, 이렇게 둘을 연결했을 때 자, false 5월 true는 true죠.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참이 되니까 그러면 true에다가 and F 그러면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이기 때문에 false가 되네요. 자, 그럼 이 경우 한번 따져봅시다. Q가 false다. 그러면 P가 지금 false고 false 그리고 Q도 false 모두 다 false로 생각해주면 이렇게 봤을 때 false 연산이 되고 false and false는 false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라고 하는 명제가 false일 때 P와 Q가 그러니까 Q라는 값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항상 F라고 하는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P하고 지금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우변에 P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흡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을 보면 세 개의 항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변은 P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나 또는 컴퓨터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응용한다고 할 때 이 명제랑 이 명제가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명제만 파악하고 있으면 이 P라는 명제에 대해서만 계산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계산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고 간단한 형태를 사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치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법칙. 뭐 이름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P, 5월 not P. 이것은 무엇이랑 같을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P, 5월 not P. P하고 not P의 관계는 항상 반대죠. 진리값이 반대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지만 5월 연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가 true면 not P는 false가 될 거고 P가 false면 not P는 true가 될 텐데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true인 것 항상 만족하죠. 그래서 true가 된다. 언제나 true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T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P and not P는 뭐가 될까요? and 연산자라는 것을 주목하면 P가 true거나 false거나 not P는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T and F. and는 언제만 true가 되죠? 둘 다 true일 때만 true니까 이 경우든 항상 false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치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예제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예제 5번에 보시면 not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에 부정하고 P and not Q가 논리적 동치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논리적 동치임을 보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이런 진리표를 작성해서 진리값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식을 논리적 동치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두 개의 식이 논리적 동치임을 보여라. 즉, 이런 기호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라 라는 건데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의 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제 3번의 이 값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P이면 Q이다 하고 not P, 5월 Q는 논리적 동치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표 작성해서 이미 논리적 동치인 걸 지난 시간에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이면 Q이다 하고 not P, 5월 Q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기호하고 이 기호가 서로 눈으로 봤을 때 정확히 다른 표현이지만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등호죠. 식이 같다는 뜻이고 이것은 논리값이 같다기 때문에 세 줄로 표현한 거예요. 논리적 동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교체해서 not P, 5월 Q라고 하는 이 명제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이 명제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 예제 5번에 지금 P이면 Q이다가 보이죠. 이것 대신에 뭘 쓰겠다? 우변에 있는 not P, 5월 Q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대신에 뭘 쓸 거냐면 not P, 5월 Q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적 동치임을 생각을 해서 not 부정은 갖다 쓰고 P이면 Q이다 대신에 예제 3번에서 보였던 not P, 5월 Q를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예제 3번을 근거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동치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법칙 중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명제가 있고 5월 명제, 5월 연산, 그리고 Q라는 명제가 있다. 그것에 지금 부정을 해주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부정을 각각 취해서 풀어서 쓸 수 있었죠.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not P에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 이중 부정인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연산에 부정을 하면 and가 될 것이고 Q라는 연산에 부정을 하면 not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not P의 not 부정이니까 이중 부정은 뭐가 된다? 자기 자신 P가 된다. 그리고 not Q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에서는 뭘 쓴 거냐면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이면 Q이다의 부정하고 P and not Q는 논리적으로 동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 동치임을 수식으로 풀어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진리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식으로 풀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이런 법칙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서로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단 보일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근거가 되는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P and Q이면 P or Q가 항진식임을 보여라. 자, 항진이라는 게 뭐였죠? 항진, 항상 참이다 라는 것이었고 어떤 경우든지 항상 참인 결과값이 나오는 명제를 항진이라고 얘기했죠. 거꾸로 어떤 경우든지 항상 false인 경우에는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항진식임을 보여라. 물론 진리표 작성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우리 위에 예제 푼 것처럼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P and Q이면 P or Q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논리적 동치다라고 연결할 건데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자, 예제 3번에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하고 뭐가 동치였냐면 not P or Q하고 동치였어요. 자, 이것을 이용할 건데 지금 예제 6번에서도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꼴의 형태가 지금 보이죠. 어떤 명제이면 어떤 명제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을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not P. 그러면 첫 번째 요 명제에 대한 부정이 되고 5월 Q니까 이 명제를 갖다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전개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예제 3번에서 증명한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not 부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각각 연결해서 보면 not P or not Q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였다?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or Q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썼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연산자가 이렇게 5월 연산자예요. 합에 대한 연산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합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보면 자, 그 중에서 보면 결합법칙이 있었죠. 결합법칙 보면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게 결합법칙이잖아요. not P하고 P를 먼저 계산합시다.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또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not Q하고 Q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뭘 쓴 거다? 결합법칙을 쓴 거다. 자, 그래서 not P or P는 뭐가 될까요? P가 true면 not P는 false고 P가 false면 not P는 true니까 둘을 더해서 연산하면 논리 합을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되죠. 항상 true인 명제가 되고 not Q or Q도 마찬가지죠. Q가 true거나 false이거나 경우를 생각해보면 둘을 논리 합했을 때 역시 true인 연산이 되죠. 그래서 true인 명제를 지금 5월 연산자로 묶어주면 역시 뭐가 되겠어요? true, 5월 true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 동치식으로 연결했을 때 결과적으로 true인 명제가 되더라. 어떤 경우든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죠.
P가 true건, Q가 true건, P가 false건, Q가 false건 그 네 가지 모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든지 이 법칙들을 따라서 가보니까 true인 명제가 된다.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제는 항진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술을 하고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주어진 이 명제는 항진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진식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진리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진리표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논리적 동치라고 본다. 이 결론을 꼭 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과까지 여러분이 서술을 해야 돼요. 진리표만 작성하고 끝나면 이게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주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끝에 마무리를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풀이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식만 쭉 나열하면은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식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으로 변화할 때 어떤 과정이 들어갔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썼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추가해서 써주셔야 하고 결론은 반드시 마지막에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 유념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 연습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역이대우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진리표 작성한 거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